오색 빛깔을 뽐내며 손짓하는 자연과 우리 민족의 생생한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곳. 이번 탐방을 떠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긴 아름다운 강, 금강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를 넘나들며 흐르는 금강은 비단의 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아름다운 자연의 한가, 재미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에 두 번 놀라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며 널리 전하고 있는 문화사학자 신정일 선생님과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금강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한 기류의 문학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금강답사라는데 이 죽도를 지나고 나서 용담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선바위에서 감동마을로 이르는 길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길을 걷고 그 다음에 이제 부남에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부남 별이길과 무릉도원길이라고 일컬어지는 잠두마을길,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걷기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은 약보보다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가 낫다. 약을 먹어서 보를 하는 것보다 밥을 잘 먹는 것이 보약이고 밥을 잘 먹는 것보다 보약이 바로 걷기예요. 걷기.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걷기를 청복이라고 했어요. 맑은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보약을 갖다 한 50만 원짜리 먹으니까 3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좀 기증하시고, 알았죠? 네. 참 문화체육관광부 돈 벌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죽도 폭포인데 원래 여기가 그냥 그대로 연결된 벼랑이었었어요. 그런데 60년대에 여기를 뚫어가지고 물길을 저쪽으로 돌리면서 여기를 막아가지고 이 일대를 개간했었어요. 농지로 만들기 위해서 60년대에 여기를 다이나마이트로 터트려가지고 뚫어버린 것이 바로 죽도 폭포예요. 그대로 뒀더라면 정말로 기가 막힌 이렇게 가느다란 이렇게 해가지고 돌로 연결된 벼랑으로 연결되는 곳은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명물 중에 명물 될 것이고 이게 명성지로 지정될 것인데 안타깝게 이렇게 끊어졌어요. 바로 이제 저 산이 바로 죽도입니다. 죽도. 산죽이 많아서 죽도. 그래서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화라고 일컬어지는 기축옥사, 정열입 모반 사건의 정열입이 금구로 와가지고 대동제를 조직하고 나서 이 죽도에다가 서시를 지어놓고 호를 갖다가 죽도선생이라고 했었어요. 죽도선생.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매월 보름날 이곳에서 화를 쏘고, 그래서 일설에는 뭐 천반산의 뜀바위를 한 50m도 넘는데 그냥 불끈불끈 뭐 뛰어다니고 그랬다는데, 정예립의 그 큰 꿈이 결국 기축옥사 1589년에 일어났었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이었죠. 그 기축옥사로 인해 가지고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말로 알토란 같은 지식인들이 1000명이 죽은 사건, 기축옥사의 희생양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예립이 모반을 꿰어지 않았는데 동서당쟁 체제에서 결국은 희생양이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금구에 가면 제비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천문을 작성하기도 하고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정예립이에요. 그래서 나는 혁명을 꾀오다가 위완에 발각돼 가지고 죽은 사람이 정예립이다. 그래서 기축옥사의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서 의문사를 했지요. 동인 측에서는 단풍놀이 가자고 해가지고 이곳으로 와서 때려 죽였다. 서인들은 정예립이 모반을 꿰한 것들이 들통나니까 칼을 꽂아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목을 찔러서 죽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타살인가 자살인가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 의문사가 바로 이 죽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죽도 바로 이 천반산이죠. 천반산이고 이렇게 물이 휘돌아가는 곳에 있는 죽도. 진짜 섬이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하나의 물이 저렇게 여기가 뚫어지면서. 죽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죽이 많아서 죽도죠. 지난 죽도를 지나 강을 따라 걷다 보면 용담댐을 만나고 이내 곧 선바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압록강이 800km, 두만강이 한 550km, 그 다음에 낙동강이 517km, 그 다음에 한강이 514km, 두만강이 한 450km, 그 다음에 6번째로 긴 강이 바로 금강입니다.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 수분리 신무산 신들이 춤을 춘다 하는 신무산의 뜸봉샘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장수를 지나고 진안을 지나 가지고 여기에서 용담이 이르잖아요. 이곳에서 바로 이제 무주, 여기가 무주 넘어가면 무주입니다. 무주를 지나고 금산, 영동, 옥천 가지고 신탄진까지 가장 멀리 올라가요. 신탄진을 지나고 나서 세종시, 그다음에 공주, 부여, 논산, 익산, 그리고 건너편에는 부여지요. 그래가지고 서천과 군산 사이에 군산 하구 쪽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긴 강인데 특히 이제 금강 같은 경우가 예전에 그 고려 때 고려 입장에서 보면은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잖아요. 개성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강이 북쪽으로 올라가다 내려가기 때문에 반쯤 활을 당긴 형세다. 반궁수. 그래서 개성의 반역을 품는 형상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후뇨10조 차령 이남 금강의 이남의 사람은 아무리 미관 말직이라도 벼슬에 등용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고려 500년 내내 이 금강 이남 차령 이남 사람들은 벼슬에 올라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 어떤 면에서는 배역의 강이고 그래서 저는 변역의 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몽학의 난도 일어났지만 정예립 사건 그리고 또 수많은 그 동학농민혁명이나 그런 많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이 바로 금강 이남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 섬바위는 대한뉴스에도 나왔었던 아주 아름다운 섬이에요. 저쪽으로도 강이 흘러가고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그래서 섬인데 이렇게 푸르른 소나무가 지금도 잘 자라고 봄이면 여기에 또 그 진달래꽃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절경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섬강이고 이곳에서 저 강을 따라가는 길이 아주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초정 박재가 선생이 그 의왕산 답사를 갔어요. 그래서 향산이라고 부르거든요. 향산에 가가지고 물수제비 뛰는 풍경을 글로 쓴 것이 있어요. 마천령을 넘어 석양역의 향산천을 건넜다. 좌우간 띠와 갈돌은 싸각싸각 마른 소리를 내며 간들거리고 있다. 냇가의 돌바탕에서는 사람의 발걸음에 돌들이 딸깍딸깍 서로 갈리고 있다. 그 중에서 얄팍한 돌들을 골라가지고 몸을 나직히 비껴서서 물 가운데를 갈래치니 돌은 물껍질을 벗기면서 3번도 뛰고 4번도 뛰어나간다. 느린 놈은 두꺼비처럼 덥정거리다가 빠지고 가벼운 놈은 날래개 제비처럼 물을 차며 나가는 것이다. 돌을 다금다금 던지듯이 찰락찰락 끝을 채며 인을 찍어 나가니 뾰족한 흔적은 뿔 같고 침침한 파문은 탑 같다. 이것은 아이들의 노름이다. 물결이 겹겹이 수면에 움직이는 것을 견물놀이라 부른다. 자연에 취해 걸을 때면 누구나 마음을 울리는 시인이 되곤 합니다. 산에서는 시와 음악이 따로 필요 없다. 모든 존재 자체가 시요 음악인 것을 산은 나에게 조금씩 가르쳐준다. 날마다 나를 길들이는 법을 바람에 서거기는 나뭇잎새 소리로 전해주는 산. 강길에 나 있는 꽃들의 시선을 뺏기고 나무가 울창한 산길에 마음을 뺏겨 걷다 보면 어느새 무릉도원길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 건너편 마을이 잠두 마을인데 지형이 그 누의 머리 형태처럼 생겼다 해서 잠두 마을이에요. 잠두 마을 건너편 길 지금 저렇게 전부 다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복사꽃이에요. 여기 그냥 복사꽃이 강변에 막 흐드러지고 그 앞에도 다 복사꽃 있잖아요. 복사꽃이 가장 요염한 꽃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복사꽃하고 아까 벚나무하고 조파꽃하고 온갖 그 봄꽃들이 막 무리지어 피어 있는 곳. 그래서 이곳을 사람들이 거닐다가 보면은 정말 황홀경에 빠지는 길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기꽃을 한번. 얼굴에 비벼주세요, 아빠. 자, 이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 여기가 이제 벼룩길이라고 부르는데 수로를 대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던 곳이 벼룩길, 벼릿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파른 벼랑에다 길을 내고
사람들이 마을과 마을을 오가면서 삶을 영위했었던, 오늘날에는 너무 사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 여기 길을 내기 위해서 정으로 쪼아가지고 길을 만들었었던 옛사람들을 생각한다면은 오늘날에 우리는 너무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그 강물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서해바다로 가는데, 맹자에 보면은 강물의 마음이 홀린 사람이 강물을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흐른다는 유자를 써가지고 흐를 유고, 그 다음에 강물의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강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 것을 연이라고 부릅니다. 유연.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강물을 따라 내려왔었는데 오늘 오후에는 또 강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도 되고 연도 되고 오늘 그러한 날입니다. 거쳤었던 길을 지나게 되면 인삼의 고장 금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지용 선생의 향수의 고장인 옥천을 지나게 되고, 신탄진 지나가지고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었던 공주, 그 다음에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을 지나가지고 군산에까지 이르는 금강. 정말로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면은 이 금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금강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 강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틈이 날 때마다 금강에 와가지고 금강을 걸으면서 금강이 어떤 소중함, 그리고 강의 역사,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류의 인문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70대 노인까지 또 남녀노소가 다 함께 가고자 없이 많은 좋은 얘기 나누면서 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걸 배웠고요. 물에 대한 진리도 배웠고 무지무지하게 좋았습니다. 화이팅!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신정일 저자의 금강 따라 짚어가는 우리 역사입니다. 이 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이 녹아들어 있는 금강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문화유산 답사기인데요. 금강 천리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역사, 문화, 사람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네, 이번에 금강의 역사, 금강의 문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걷고 길에 얽힌 사람, 문화, 역사 얘기를 들으면서 지역 문화를 재발견해보고 인문학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주시립 송천도서관은 2005년 12월에 개관하여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참여형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